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여행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볼 것 많은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해튼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하탄은 뉴욕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하나의 섬입니다. 동쪽에는 이스트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허드스강이 흘러요. 뉴욕시에는 공항이 3개가 있는데 퀸스 지역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욕 라카디아 공항이 있고 뉴저지 지역에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이 있어요. 지인이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공항 나가면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택시 운전사에게 뉴욕 공항 가자고 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내려주어서 비행기를 놓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뉴욕은 차가 많이 막혀 걸어서 관광 다니시기 위해서 도로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가로와 세로 선으로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으로 만들었어요. 맨하탄 지역은 스트리트와 애비뉴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애비뉴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긴 도로로 동쪽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은 없고 5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센트럴 파크 옆이 5번 애비뉴인데 이스트와 웨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은 5번 애비뉴입니다. 스트리트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짧은 도로로 1번에서 시작해서 200개 이상 있어요. 맨하탄은 1번부터 14번 스트리트는 다운타운이라 하고 15에서 59 스트리트는 미드타운, 59 이상 북쪽의 모든 것은 업타운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격자형의 도로에 대각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옛날 인디언들이 말 타고 다니던 길을 남겨 놓았대요. 직사각형과 대각선이 만나면 삼각형의 땅이 생기는데 이쪽은 삼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주변에 극장이 많이 생겨서 이 길이 브로드웨이 길이며 타임스퀘어가 있습니다. 39층 빌딩에서 허드스강을 바라보니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보여요. 멀리 맨하탄 빌딩 숲이 보이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입니다. 저는 블루클린에서 맨하탄을 들어가기 위해 제이 스트리트 메트로 테크 전철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뉴욕 지하철은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지하철을 타보니 나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코틀랜드 스트리트에서 내렸어요. 뉴욕 지하철은 북쪽의 업타운과 남쪽의 다운타운 두 가지 방향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곳은 월스트리트입니다. 맨하탄 남쪽 끝에 있는 금융 밀집 구역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며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월가라는 이름의 기원은 맨하탄 남쪽 항구를 처음에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식민지로 건설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을 처음에 네덜란드인이 인디언들로부터 24달러에 샀고 처음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어요. 이곳에 이민 온 네덜란드인이 인디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장을 쌓은 것에서 유래하여 월가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다시 새롭게 지은 세계무역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는 1972년부터 74년까지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어요. 보이는 높은 건물은 새롭게 지어진 세계무역센터로 이름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 메모리얼 박물관 및 추모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넓은 공간에 인공 폭포를 조성하였고, 가장자리에는 2001년 9.11 테러에서 숨진 희생자들과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로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새긴 명패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물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9.11 테러로 인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흘린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건물은 메모리얼 뮤지엄입니다. 날개 달린 새 모양의 흰색 건물은 페이스 세계무역센터 역으로 아큘러스 지하철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천장 창문은 매년 9월 11일이 되면 하늘을 향해 열린대요. 너무 건물이 아름답더라고요. 세계무역센터는 교통의 허브로서 환승 구조물을 건설하였고, 각종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맨하튼 이름은 과거 이곳에 거주했던 아메리카 원주민이 부른 명칭 마나하탄에서 따왔대요. 다시 전철을 타고 가서 펜 스테이션에서 내렸어요. 가운데 보이는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34번가에 있으며 뉴욕에서 가장 대표되는 랜드마크이자 마천루 역사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1931년 지어져서 40년 동안 가장 높은 빌딩으로 등재되었어요. 381m입니다. 86층과 102층의 전시장과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32번가는 코리아타운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어요. 간판부터가 한글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큰 집이라는 한식집을 찾아서 이곳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메뉴는 비빔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설렁탕을 시켜서 먹었어요. 음식 하나당 25불 정도에서 4명 먹었더니 10만원이 나오고 팁 20% 주니까 12만원을 내게 되더라고요. 뉴욕의 한인타운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2층) 버스를 타고 투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브라이언트 파크입니다. 공원 바로 옆에 뉴욕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미널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42 스트리트에 있어요. 1896년 철도왕 벤더빌트에 의해 증기기관차 역으로 개장해 지금까지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창문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계단은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계단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모든 시계는 해군 천문대에 있는 원자 시계에 의해 설정된대요. 1903년부터 1913년 사이 근 10년에 걸쳐 내부를 다시 완성을 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장에 2,500여 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터미널 뒤에 있는 빌딩은 유명한 페남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매트라이프에 팔렸어요. 이 빌딩은 크라이슬러 빌딩으로 가장 아름다운 빌딩 중에 하나예요. 이 건물은 국제연합 UN 건물입니다.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 24일에 설립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건물은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입니다. 맨하탄의 모든 스트리트는 일방통행인데 짝스 스트리트는 동쪽을 향해 가고 홀스 스트리트는 서쪽을 향해 갑니다. 이곳은 브로드웨이로 1925년에는 80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극장 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41번가와 53번가 사이에 1000석 규모 이상의 극장은 약 40개만 남아있대요. 이곳은 타임스퀘어입니다. 가장 번화한 중심 정면 두 번째에 삼성 광고판이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곳은 맨하튼 7번가와 브로드웨이 42번가와 47번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대형 전광판 조명이 번쩍여서 눈이 부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맨하튼의 최고 중심부입니다. 타임스퀘어에 있는 빨간 볼은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1시 59분 카운트다운하여 건물에서 크리스탈 볼을 하강하여 새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저녁에 해가 질 무렵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만들어 선물했어요. 93.5m 높이에 204톤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해요. 제작 비용은 프랑스 국민들의 성금 40만 달러를 모금했어요. 여신상의 겉면을 구성하는 214개 구리판을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음 배로 미국으로 운반하여 4개월 동안 재조립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리에 붉은 빛을 띠지만 공기 중에 산화하여 푸른빛으로 변했고 대대적인 수리 과정에서 횃불에만 도금을 하여 금빛이래요.
머리에는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은 횃불을 치켜들고 왼손은 독립선언서를 안고 있어요. 숙소에 들어와 39층에서 허드슨 강으로 해가 떨어지는 일몰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맨하튼의 다운타운과 미드타운만 봤지 센트럴파크 위쪽의 북쪽 업타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는 아주 짧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